혼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거리에 서서 지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는다. 손을 꼭 잡은 연인들, 가족과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들,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를 홀로 걸어가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이들을 보면 가끔 안쓰럽다는 듯이 혹은 심심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때로는 기롭기도 한다. 왜 혼자 다닐까? 친구가 없는 걸까? 외롭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라는 것이 불행한 것일까? 우리의 삶은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떠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만나고 흩어지며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해간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에 머물게 된다. 한 90대의 노인은 말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늙어보니 결국 혼자가 되어 가더라. 그러니 애쓰지 마라. 전화를 받아들이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는다. 이 말 속에는 깊은 불교적 깨달음이 담겨 있다. 우리의 삶은 원래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이다. 오늘 우리는 혼자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워보려 한다.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1장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 나는 어릴 적 친구들과 늘 붙어 다녔다. 그 시절엔 친구 없이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항상 누군가와 어울려야 했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깨달았다. 오래적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타지로 떠났고 누군가는 사업에 바빠졌다. 처음엔 서운했다. 왜 연락을 안 할까? 내가 싫어진 걸까?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한다. 이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은 변하기 마련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질 뿐이다. 어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80대 후반이었고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왔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렸고 인맥을 관리하며 살았다. 하지만 70대가 넘어서면서 그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외로웠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인연은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구나. 나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구나. 그날 이후 그는 억지로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섰다. 그는 매일 새벽 산책을 하며 아침 햇살을 맞이했고 정원을 가꾸며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자연의 법칙은 사람의 인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그렇게 그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다. 떠날 인연은 보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그러니 너무 외롭다고 혹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고 슬퍼하지 말자. 그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니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너무 외로워.
예전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오고 모임도 줄어들었어. 뭔가 허전하고 심심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너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아본 적이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재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작은 공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 놀았고, 연필과 종이만 있어도 끝없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웠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삶을 채워줄 것들은 많아. 음악, 책, 자연, 운동.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는 건 없다. 1. 악기와의 대화 소리로 채우는 삶. 나는 60대 초반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고 코드를 잡을 때마다 손끝이 아팠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기타를 치며 우연히 오래된 노래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마치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때 깨달았다. 악기는 나의 외로움을 들어주는 친구구나. 그 후 나는 매일 기타를 쳤다. 비가 오는 날엔 조용한 클래식을, 기분이 울적한 날엔 밝은 멜로디를 연주했다. 이상하게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전혀 외롭지 않았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다. 어느 78세 할머니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건반을 치는 것이 서툴렀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가슴 깊이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피아노가 내 것이 되어 주었으니까. 악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친구이다.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을 이식해 줄지도 모른다. 이 자연 속에서의 위로바람, 나무, 하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혼자 있음을 즐기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자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과 멀어지기 쉽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린 시절 자연 속에서 뛰어놀 때 가장 순수한 행복을 느끼지 않았던가? 내가 처음 산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였다. 하지만 점점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 소리,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기울물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연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구나. 어느 날 나는 등산길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80대 중반이었지만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매일 이렇게 산을 오르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산은 내 친구지. 여기는 언제 와도 나를 반겨줘. 그 말이 참 깊게 와닿았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더 외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자연을 찾아가 보자.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해도 좋고 햇살이 따뜻한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도 좋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고 있구나. 책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나는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책을 펼쳐든다. 책 속에서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 때로는 수백 년 전에 살아간 철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내 고민을 이해해줄 작가를 만난다. 책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위로를 건넨다. 어느 날 나는 한 독거노인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책을 읽으며 살아왔고 노후에도 여전히 하루의 대부분을 책과 함께한다고 했다. 기자가 물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는 매일 책 속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책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다. 책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해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아티와 함께하는 시간, 자연과 대화하는 순간, 책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만의 평온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기관리를 통한 간단한 삶. 나는 예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92세였지만 허리가 꼿꼿했고 피부도 맑고 건전해 보였다. 나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잠시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나는 평생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았지. 남한테 잘 보이려고 꾸민 적도 없고 남의 시선에 휘둘린 적도 없네.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았을 뿐이라. 그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의식하며 산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옷이 괜찮을까?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단단한 삶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오늘은 자기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썼다. 길을 걸을 때도, 모임에 나갈 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서 살이 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옷은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은 85세까지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헬스장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그를 보며 웃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잠깐 멈칫했지만 그는 이내 태연하게 운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
저 친구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늙겠지. 나는 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니 그들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때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그 이후로 나는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 몸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다. 건강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헬스장에서 자주 70에서 80대 어르신들을 본다. 그분들은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무게를 들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그중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근육이 재산이다. 나이 들수록 근육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맞았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의 유지다. 근육이 없으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30분이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했다. 헬스장에 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천천히 산책에 나가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식습관도 바꾸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단백질을 더 챙기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려고 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무너진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하지만 몸만 건강해서는 부족하다.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나는 한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과거의 후회를 떠올릴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마다 불안함과 우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했다. 좋아하는 책을 한 잔 읽고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명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자기 관리를 하면 생기는 자다. 자기 관리를 시작하고 나니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니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다. 마음을 가꾸고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즐기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위한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자.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까지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나는 예전에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부담스러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복잡해진다.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타지로 떠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나는 어느 날 85세의 한 노인을 만났다. 그분은 평생 동안 인간관계로 고민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했다.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은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 나는 예전에 한 친구를 붙잡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다. 서로 바빠서 연락이 줄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 친구는 내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다. 처음엔 서운했다. 왜 나만 이게 쓰고 있지?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 친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친구가 아니었다. 그도 나도 각자의 삶이 바뀌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난다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인연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인연이란 원래부터 흐르는 것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며 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혼자 잘해주고 혼자 실망하지 말자. 어느 날 나는 한 후배의 고민을 들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예전에 인간관계에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상대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때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름감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베풀면 상대도 똑같이 해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그 이후로 나는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네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서 베풀자.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 잘해주고 혼자 실망하는 일이 없다. 내가 진심으로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그렇지 않다면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정조사에 연연하지 말자.
한국에서는 정조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저번에 내가 갔으니까 이번에도 가야 한다. 내가 안 가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 사람 정조사는 챙겨야 한다. 나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다면 간다. 하지만 부담이 된다면 가지 않는다. 예전에 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그 친구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이였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지 않기로 했다. 몇 달 후 나는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는 내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너무 혼자 걱정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정조사 참석도 인간관계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뜻대로 어떤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어릴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올려보자. 그 친구와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연락하고 있는다. 대부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어떤 인연은 가까워지고 어떤 인연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변화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된다. 만약 어떤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는 법.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자. 혼자 잘해주고 혼자 실망하는 일을 하지 말자. 정조사에 연연하지 말고 부담 없이 선택하자.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우리는 결국 혼자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비결.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젊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 일과 바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해갔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자식들은 성장해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았다. 그런 변화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비결이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 오늘은 이 마지막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법.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어느 날 나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분은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외로움을 친구 삼고 고요함을 즐기며 살아왔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거든. 그 순간 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혼자서도 잘 놀았다. 공 하나만 있어도, 연필과 종이만 있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린다.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노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나이가 되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젠 늦었어. 젊었을 때 할 걸 그랬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한 할머니를 알고 있다. 처음엔 손가락이 그더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일 연습한 끝에 어느 날 손녀 앞에서 작은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너무 멋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기쁘게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연습할게. 이처럼 우리는 나이를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면 된다. 책을 읽고 싶다면 오늘 한 잔을 펼치면 되고,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된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나는 예전에는 늘 부족한 것만 보였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젊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한스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때 찾아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았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좋다. 창밖의 하늘이 참 예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더 이상 굴창갈 것이 없어졌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그곳에 행복이 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부모님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하자.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면 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렵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간다면 누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나를 책임지는 하루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는 어느새 가장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